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인데 다소 좀 아쉽게 끝났네요. 거래소 지수 0.62%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선에서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상승해서 좀 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면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어서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정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혼합된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볼게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강보합, S&P 약보합, 나스닥 약보합.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수에서도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약간 강보합,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 우리나라는 파란색이죠. 시작해서 밀렸고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시작해서 올라갔어요.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미국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물론 나스닥 선물은 지금 0.2% 하락 중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에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왜 이랬을까? 요게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오히려 상승합니다. 1.7% 상승 지금 현재. 그리고 대만 가권지수 강보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한다. 그 얘기가 지난주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주말 동안에 또 나온 뉴스가 또 방역 그 부분 완화를 대폭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중국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이쪽의 상승세가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러한 것이 양쪽 측면에서 다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군에서 하락 종목군과 상승 종목군이 명확히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기분 나쁜 것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환율 오늘도 하락을 일정 부분 하면서 환율이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증시 역시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밀어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급 동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가까운 매도세, 코스닥에서도 500억 넘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선물에서는 일정 부분 매수를 하죠. 기관은 있으나 마나한 주체고요. 그 물량 개인이 고스란히 대부분 다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비차익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비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던 때 1조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죠. 9,400억. 그런데 일정 부분 매도가 나와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외국인의 1조 넘는 매수세가 일정 부분 매도로 나온 꼴이 됐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는요. 그 반대 현상이 나왔어요. 여기 나흘간 지난주에 나흘간 매수했었던 것을 이틀 동안 다 처분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요 3일 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거를 지금 3일 동안 선물 이틀 동안 다 매도를 하고요. 하단부로 내려오니까 일정 부분 또 매수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왜 주변 증시와 다르게 밀렸을까? 지난주 후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만기일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2,500을 상단 그리고 하단을 2,400으로 하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하단부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 상단부에서는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증시가 나빠서 하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보여줬어요. 오늘 보시면은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시죠. 삼성전자 약보합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 3.7%,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4%, 하이닉스 1%, LG화학 등 대부분의 종목이 2% 내외 하락을 했고요. 뭐 특별히 네이버가 3%, 카카오, 이거 다 인터넷 기업이죠. 인터넷 기업이 좀 상승했고 은행주가 강보합이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당연한 거죠. 지수를 누르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 안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요,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코로나 방역 대폭 완화, 이거에 따라서 중국 증시 급등,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확실히 눈에 들어왔네요. 아모레퍼시픽,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 오일선 매매 오늘 6%, 이거 무거운 주식이죠.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대형주 단위에 껴야 되는데 오늘 6%나 급등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이거는 진짜 대형주죠. 6% 넘는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대폭 완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생각을 좀 낮춰잡는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중국 코로나 이 완화가 돼? 그것도 대폭 완화가 돼? 그럼 뭘 사야 돼? 시장은 살 종목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화장품주가 1차적으로 먼저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주도주 역할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올라갔다면 코리아나가 오늘은 또 대장주 역할을 하네요. 장중에는 16%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연우가 또 지난주에 이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만드는 회사를 했었죠. 용리 23%까지 또 급등을 하다가 약간 밀려점 10% 상승을 합니다. 오늘의 대장주는 이 두 종목, 연우와 코리아나, 이 두 종목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국 화장품이 먼저 튀어 올라갔었죠. 먼저 튀어 올라가서 매물 소화, 앞에 있었던 매물 소화를 잠깐 하면서 글쎄요, 다시 한번 내일 이후에는 이 종목이 또 튀어간다면은 이 업종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가 서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애경산업, 탄력으로 보면 애경산업도 7% 상승을 하면서 접전 대비해서는 거의 따블이 올라간 상황이죠. 따블이 올라갔어요. 연우 같은 경우에도 접전 대비 12,000원 생각을 하면은요, 거의 한 80% 급등한 상황이니까 이러한 화장품주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이츠한불이 9월달 그리고 그 전에 상승을 했었을 때는 이츠한불이 먼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탄력이 약간은 약화가 되지만은요, 앞서 먼저 간 종목은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된 후발주 개념에서 나중에 후발 대장주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이츠한불이라든가 한국 화장품 쪽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주 움직이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이 중국의 코로나 대폭 완화를 시키면 여행주 당연히 움직이겠죠. 이 부분까지 체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투어가 먼저 튀어 올라갑니다. 하나투어 5%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행주에서는 하나투어가 대장주 역할,
그리고 모두 투어가 그 뒤를 따라서 2.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카지노와 여행, 이것을 양수 겹장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주목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롯데관광개발이 있는데요. 이 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탄력적인 상승세 분명히 보여줬죠. 오늘은 보합세지만은 카지노와 연관시켜서 제주도에 카지노가 분명히 있어요. 여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앞에 매물대를 이제 통과 중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둔화됐지만, 다음에 보실 파라다이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파라다이스가 앞에 고점을 오늘 드디어 이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카지노 관련주 역시 중국의 소비 관련주를 엮이면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 대폭 완화, 방역에 대한 대폭 완화, 이거에 따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 호텔 신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저항선인데 오늘 그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나름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요.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흐름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신세계, 이 종목 역시 같은 면세점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한 흐름 신세계도 같이 후발주 개념에서 같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던 인터넷 포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보시면 다 하락했는데, 네이버 3%, 카카오 2%,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이잖아요.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인터넷 포털 관련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요건이 나왔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외국계 매수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단독 네이버의 네옴시티 수주 도전, 바로 이 부분에 뉴스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의 네옴시티 수주전 도전, 로봇보다 더 큰 그림 그렸다. 핵심은 재난 방지. 바로 여기에 로봇, 빌딩 곁가지고요. 도시 조성, 바로 이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도시 조성 부분에 참여한다. 요 부분인데요. 사업 초기 합류하면 수주 사업 확대 가능.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큰 도시에 재난 방지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오늘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앞에 있었던 이 매물대, 그리고 전 고점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지난주 한번 도전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했거든요. 추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내용은 좀 다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이버가 움직이니까 카카오가 따라서 움직였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메타라든가 이들 종목이 바닥에서 턴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미국과 연동된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16%, 카카오뱅크 4% 상승하다 보니까 그 모기업으로 볼 수 있는 카카오가 그 후광을 입어서 또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페이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16% 급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요. 로카 모빌리티, 이 관련 회사,
인수설에 넘게 뭐 16%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급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소위 너무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엄청나죠. 7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턴하는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거의 뭐 보름간 빠졌다가 내리 빠졌죠. 내리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또 발만한 그런 종목으로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드렸었던 로카 모빌리티 이 기업에 대한 거 글쎄요. 제가 시너지 효과 카카오페이와 시너지 효과 그렇게까지는 문제는 인수 가격이거든요. 제가 생각에 인수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싸게 사서 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성장성을 몸에 가진다면은 뭐 충분히 급등 사유가 되겠지만 그렇게 싸게 사는 그런 흐름도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IT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 이 역시 종목별 장세 순환매 장세의 일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쿼더러플 위칭데이 이번 한 해에 마무리를 짓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런 점에서의 박스권 설정으로 외국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요. 바로 제자리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도 내일 또 순환매로 또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장은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상승 추세의 흐름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위안 삼아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